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5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오키나와에 침투용 스텔스 보트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주로 탑승하는 비밀 침투용 스텔스 보트가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서 목격됐습니다. 미군이 침투용 스텔스 보트를 오키나와에 배치한 것은 현지 일본인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 11일 자신의 계정에 게재한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나하에서 식별된 보트는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CCM 마크 1 기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침투용 보트 가운데 가장 신형이며 19명의 작전 요원을 싣고 최대 50노트의 속도로 740km가량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트는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 이하의 스윅, 즉 침투용 보트 부대가 운영하며 네이비실의 해안 침투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미 해군에 10여 척이 납품되어 있는데 모두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식별된 CCM 마크 1은 최소 2척으로 미 육군 대형 상륙정인 LCU-22에서 하역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2척만으로 38명에 달하는 특수전 요원이 침투할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보트는 은밀한 운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운영과 이동 배치에 대한 정보 노출이 차단되어 왔으나 공개된 민간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실시하고 사진 공개 과정에서 그 어떤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미뤄봐서 미군이 의도적으로 이 보트의 일본 전진 배치를 노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아주 스텔시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특수전 요원들 네이비실을 태우고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그런 자산들인데 우리 UDT들도 이런 거 쓰죠. 그런데 UDT들이 쓰는 그 침투용 보트가 어디에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거 우리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특수전 요원들이 쓰는 이런 보트들은, 장비들은 다 보안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오키나와에서 출발해서 오키나와를 전진기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38명 정도의 특수부대원을 침투시켜야 할 곳, 또 침투시킬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북한이 유일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중국이 가려면 또 이렇게 식으로 안 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을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북한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미사일 쏘는 거 이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남조선 놈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런 친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극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계속 김정은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죠. 열차에서 김정은을 암살하는 훈련, 이런 것도 공개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단계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나 말 안 들으면 이번에 정상회담 안 하면,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안 해주면 너는 죽는다 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상 초계기가 또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비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또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군이 이를 비공개로 덮어뒀다가 일본에 의해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러시아 해군 투폴레프 142 MR 해상 초계기 2대가 동해를 통해 남하하여 스시마 해협을 거쳐서 제주 남방 해역에 출현했습니다. 이 초계기들은 제주도 남쪽 약 100km 지점을 우회해서 서해 방향으로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러시아 초계기가 동해에 출현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즉각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으며 우리 군도 러시아 초계기의 카디즈 진입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달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카디즈를 침범하고 한반도를 한 바퀴 휘어감는 항로를 취하며 접근했는데도 일본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쉬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카디즈를 침범한 기종은 해상 초계기라고는 하지만 전략 폭격기인 Tu-95 베어를 개조한 기종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는 사실상의 전략폭격기입니다. 군 당국이 이러한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을 쉬쉬한 이유라고 밝힌 것은 카디즈 침범 시간이 짧아서 였습니다. 아니, 카디즈 침범 시간이 짧아서 공개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었죠. 지린똥은 똥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죠. 아니,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카디즈 침범하면 그것은 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군의 이 중국,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운지, 또 그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국익 그리고 우리 국격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또 국제사회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일본은 지금 뭐 아주 날석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또 우방으로서 또 잘 지내야 하는 대상인데 자신들에게 하는 태도와 러시아는 분명히 적성국인데 러시아에게 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니 라고 또 일본은 생각할 건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마이너스 요인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우리 국방부의 대응 태도가 심히 국익에 많이 위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군이 지상발사 극초음속 무기의 형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군이 현재 개발 중인 지상발사 극초음속 무기의 개략적인 재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지난주 앨러바마 헌츠빌에서 열린 제22회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움에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의 재원과 형상을 공개했습니다. LRHW는 all-up round, 즉 임무와 목적에 따라서 탄두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용 기동형 탄두는 물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탄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탄두는 우선은 육군에 배치되지만 해군과 공군에도 해상발사형과 공중발사형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직경 88.7cm, 길이는 약 10m로 두 발이 한 개 세트가 되는 캐니스트에 수납되어 미군 현용 오시코시 869동 트레일러 트럭에 얹어서 운용됩니다. 미 육군은 LRHW 미사일 두 발이 탑재되는 이동식 발사 차량 4대와 작전 통제소 1개를 하나의 포대로 묶어서 운용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시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군이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형상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이 트레일러에 이렇게 아주 길쭉한 형상인데 이게 이제 직경이 88.7cm, 그리고 길이는 한 10m, 아주 길쭉한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사정거리가 2250km, 그리고 일반적인 탄두도 장착할 수 있지만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까지도 장착을 해서 적의 미사일 방어, 즉 MD에 완전히 MD를 극복해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다. 한 개 통제소가 이 미사일 발사 차량 4대를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한 개 통제소를 가지고 이 미사일 8발을 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사일 발사 기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하자.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신뢰관계를 이것으로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미사일이 바로 이 미사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F-35A의 추락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 4월 9일 발생한 F-35A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버티고로 최종 결론 짓고 약 3개월간 취해졌던 F-35 비행금지 조치를 8월 9일부로 해제했습니다. 자, 참고로 버티고는 비행 착각입니다. 이로써 그간 적잖은 논란으로 떠올랐던 F-35 결함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자위대는 지난 4월 9일 미사와 공군기지 동쪽 135km 지점에 추락한 F-35 전투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야간 비행 복귀 과정에서 조종사가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행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추락사고 직후 일본 방위성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F-35 전투기의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해상자위대가
추락한 전투기의 블랙박스를 심해서 건져 올리는 데 성공함에 따라서 블랙박스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최신 전투기의 추락 사고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서 일본은 야간 비행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상 대응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 F-35의 전력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본이 지난 4월 F-35 전투기가 하나 태평양에 추락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블랙박스를 건져 올렸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조종사의 비행 착각, 즉 바다와 하늘을 구분 못하고 그냥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죠.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공군도 F-15K 전투기를 첫 도입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F-15K가 조종사에 버티고 즉 비행 착각으로 바다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종사도 사망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첫 그 비행기를 들어와서 초도 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F-15K도 거의 초창기였고 지금 이 일본의 F-35도 그런 거 보니까 그 조종사들이 좀 적응을 잘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 F-35가 지금 40대를 도입하고 있는데 모쪼록 우리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생태 같은 조종사들 결코 이런 식으로 일어서는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생산 라인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과 7년 전에 우리나라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제한되었던 유럽 공동개발의 최신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생산 라인이 향후 5년 이내에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를 납품하고 있는 BAE 시스템스는 지난 5일 영국 공군 납품용 유로파이터 최종 호기가 출고되어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체는 영국이 주문한 116대의 유로파이터 중 마지막 제품으로 최신 개량형인 트렌치 3 버전입니다. 당초 유로파이터 전투기 16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영국은 기존에 구입하였던 물량을 50대 이상 중고로 내놓고 110대의 유로파이터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영국을 포함해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개발국들 모두가 유로파이터 추가 생산과 개량 사업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서 유로파이터는 생산 라인 폐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최근 세계 각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모두 패배해 추가 수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입국들이 신품급 이 기체들을 저렴한 중고로 내놓는 물량이 많아서 오는 2024년 카타르 공군용 물량 납품이 마무리되면 생산 라인이 폐쇄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지난 F-35 도입 사업을 할 때 유로파이터 정말 대단한 홍보를 하고 스텔스 잡는 전투기, 유로파이터 이런 책까지 지금 있는 김종대 의원이 막 써가지고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책 제목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유로파이터 홍보하는 그런 책이었죠. 김종대 의원이. 어쨌든 유지비가 가장 비싸고 성능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비, 가동률 이런 것들이 가동률은 떨어지고 유지비는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당시에 애초에 이 정도 내가 우리 영국 공군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다 지금 축소해가지고 해외에 내다 팔아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카타르에 납품하는 물량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라인을 철거하는, 즉 단종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으니까 5세대 바로 건너뛰고 이제 5세대는 아마 미국의 F-35로 대체를 다 하고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로 갈 그런 예정인 것 같으니까 유로파이터는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